양천구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양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전보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옥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은평구의회가 1조 원이 넘는 은평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병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연결해 예산안 심사 주안점 등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가 2차 정례회 첫날부터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양천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사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있던 양천구 직원들과 주민 등 수십 명은 일정 지연과 관련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요. 약 1시간이 지난 뒤 정택진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본회의장 참석자들에게 첨예한 사건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위해 오후에 개회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영주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를 하다 보니 일정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전보다 60% 감소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 자금을 운영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2% 고정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태원 상권 회복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 지점 등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참사 이후 이태원 일동은 매출은 61.7%, 유동인구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병호 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은 사회적 약자, 저소득 소외계층에 계신 예산의 적정 반영 여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있어서 적절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명확한 비용과 산정,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업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네, 민선 8기의 첫 본예산안인데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60억 원이 좀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체 60%로 가장 많던데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국민들에게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죠. 이들을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하고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게을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도 지역경제 회복에 맞추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도 꼼꼼히 잘 심사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다. 이런 지적 듣지 않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요.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든가 추진돼야 될 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또 이해의 득실을 벗어나서 대화 타협으로 동료 의원들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023 회계년도는 은평구 예산의 심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감안하고 행사성 경비 또 경상적 경비 또 선심성 이런 거를 다 무방에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 수건 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장이었습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에서 이제는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데요. 한옥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옥과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가구가 만나 멋스러움을 연출합니다. 창호와 어우러진 소파와 빈티지 가구는 한옥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작업 공간에서는 문화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감상하는 재미는 한옥이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아파트에 이런 양식을 충분히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 살려서 뭐 천편일률적에서 살펴가지고 서울시가 한옥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담은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한옥 발견과 한옥 스타일, 한옥 산책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회에서는 한옥 건축물이 단순한 보존과 관리 대상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회장에 사용된 한옥 재료들은 실제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것들로 사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했었던 한옥 기둥을 그대로 사용했었다는 의미가 있고 한옥이 재사용이나 이동이 가능한 용이한 그런 것들의 특징을 잘 반영한 전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서울 한옥의 건축 요소와 현대적인 활용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242점의 작품 가운데 15점의 수상작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옥의 인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옥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서울 한옥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한옥, 이제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이 밤 10시부터로 2시간이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대 40%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심야 할증 폭을 늘리는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형 택시는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또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20%였던 기본 할증률이 40%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당초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 대형 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선보인 정책 중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인데요. 누구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7일 서울 정책 톱10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정책평가에서 은평구가 거버넌스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경제 정책 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 성과 등 5개 분야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는데요. 평가에는 전국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이 중 은평구를 포함한 8개의 자치단체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와 사회적 경제 혁신밸리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적 경제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천구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건강 플러스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양천구 목삼동 교동협의회가 지역 경로당 2곳에 직수형 정수기 2대를 임대 방식으로 기부했습니다. 또 목삼동 교동협의회는 매달 정수기 임대 비용을 후원할 예정인데요. 같은 날 직능단체 연합회인 신월 이동 나눔행사 추진위원회는 저소득 복직 취약계층 400가구에 칫솔과 죽, 라면 등이 담긴 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